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도 물가지만 식자재 값도 큰 폭으로 올라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연일 논란입니다. 지역에서도 이 같은 교권 하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 한려대학교 폐교 이후 학교 부지가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의대 유치 등 공적 활용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마른 장마와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업용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오를 대로 올라버린 물가는 주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 식자재값 상승으로 음식점들도 메뉴당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여수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한 여성이 오이 판매대 앞에 서성이면서도 물건을 쉽게 카트에 담지 못합니다. 지난달 여수시가 조사한 오이 3개 평균 가격은 4,274원, 한 달여 만에 2,277원에서 87.7%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살기가 힘들죠, 서민들은. 재래시장에서 싼 것은 있고 또 여기가 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사요 그냥. 조기 가격도 마리당 1,000원에서 1,377원으로 37.67% 상승했고 감자는 킬로그램당 4,476원에서 5,706원으로 27.48% 올랐습니다. 요런 고추 하나도 뭐 진짜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명절이면 출시되는 선물 세트에도 손님들의 발길은 뜸합니다. 대형마트 측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현장 구매보단 할인을 해주는 사전 예약으로 선물 세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 내에 프로모션을 적용한 상품 구매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고객 수요가 증가하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해온 물가가 추석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지난달에만 여수 지역 음식점 296곳 중 15%인 46곳이 메뉴 가격을 인상했고 인하한 음식점은 2곳에 그쳤습니다. 가뭄과 같은 그 이상고온과 그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라서 농산물 등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음식점 가격이. 추석 물가 상승이 우려되자 여수시 등 지자체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전라남도는 지역 농특수산물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할인 행사를 이어가는 등 지자체들도 추석 물가 잡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5%, 올해 물가 상승률이 7%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지역본부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보수 책정과 공무원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가 순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순천시는 이번 주가 고비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도심 통과 반대와 우회 노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할 시기로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문제 해결의 최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우회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광양 한려대학교가 문을 닫은 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왔었지만 이미 남은 건물과 터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들. 개강을 앞두고 활기가 돌아야 할 캠퍼스는 황량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 말 폐교한 광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 한려대학교입니다. 설립자 비리와 학생 감소가 겹치면서 재정이 흔들렸고 결국 파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철제 가설물이 높게 설치돼 있고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뿔뿔이 흩어지고 건물과 땅만 남았습니다. 남은 자산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의과대학을 유치하거나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공간이 용도 변경을 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전환되는 용도가 아니고 광양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공간.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얼마 뒤 부동산 임대법인과 개인들이 대법원 공개 입찰로 이를 사들였고 4월 말 다시 서울의 한 대형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개발 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좋지 않을까요? 있게 나쁘지 않죠. 그 바로 앞에가 지금 당내지구다고 그 아파트 들어서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교육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신탁사 등으로부터 용도 변경 등 별다른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건 없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와 여수 등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과 수어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섬진강 수계 주암댐 유역에 올해 내린 비는 700mm로 예년 대비 6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가뭄이 심해질 상황에 대비해 가뭄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높이고 광주시와 여수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단지에 절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전남 지역 관련 예산이 8조 2,0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1,084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건설 640억 원,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486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과 고흥 우주발사체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등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연일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전남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수업이 진행 중인 교단에 들어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 교권 하락에 민낯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모두 451건입니다. 교사를 향한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100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했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그 충격이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현장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특별하고 5일을 쓰면 수업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수업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될 텐데 그럼 동료들한테 이게 일종의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교권 침해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높이는 차원의 방안을 도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이 어느 한 곳 피해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원해주고. 최근 국회에서는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전남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공공산후조리원 3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12월 초까지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개원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과 강진, 순천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2,800명이 이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기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직접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는 호남목, 특히 광주 전남 출신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 7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 일색 지도부에 대한 지적에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호남을 포함해 지방을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내일도 오늘처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남 동부 지역은 여수, 순천, 광양이 23도, 고흥은 22도, 한낮에는 26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는 22에서 27도, 목포는 23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2m, 바람은 초속 6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22분, 간조는 새벽 5시 2분입니다. 일요일인 4일까지 대체로 구름이 많아 흐리다가 월요일인 5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역대급 가뭄으로 밭작물은 타들어가는데 골프장에 깔린 잔디는 이런 날씨에도 푸르기만 합니다. 농민들은 물 전쟁이라고 하는 이번 물 부족 사태 속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공공연하게 골프장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에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장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나무숲은 녹음이 우거져 있습니다. 코스 위에 만들어 놓은 인공연못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강수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유례없는 가뭄 상황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골프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펀드가 이렇게 내려가면 시각적으로 안 이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골프장이 푸른 코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골프장과 8km 떨어진 곳에 있는 신덕저수지는 인근 428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6년 지어진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곳의 저수율은 70에서 80%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30%대로 용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준입니다. 그런데 파인비치 골프장은 신덕저수지에서 올해에만 24만 톤의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2019년 이후 골프장 잔디와 조경에 쓰인 농업용수가 141만 톤에 이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골프장에 톤당 68원에서 81원가량의 물을 팔아 같은 기간 1억여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국가에서 그 농어촌공사가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들어공사라는 요금 받듯이. 그건 농어촌공사, 저수지, 남는 잉여수랑 있으면은 사용과 국가 법인이다 이거. 푸른 잔디로 뒤덮인 골프장 인근 농지들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지척에 저수지를 뒀지만 봄부터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작물들이 타 죽으면서 아예 밭을 갈아엎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농민들 쪽으로 물을 줘야지 뭐 쓸데없는 골프장 같은 데 물을 줘고 쓰겠어 그것이.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가 여유로울 때 법적으로 목적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수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시점부터는 골프장에 물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던 신덕저수지의 저수율은 현재 20% 초반대로 심각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4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4월 광양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62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남성에게 오늘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해준 어머니를 숨지게 했지만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사우나를 돌며 현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여수시 일대 사우나를 돌며 옷장을 강제로 개방해 현금 등 5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한평에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월까지 전남에서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6월 6마리, 7월 851마리로 늘었고 지난 24일 한평에서 전체 채집 모기의 67.2%인 788마리가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